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입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코너 시작하고 전화 연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프랑스 파리에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가 시간이 몇 시쯤 됐죠? 지금 여기가요, 새벽 1시 22분 되고 있네요. 아, 네. 늦은 시간에 잠도 못 주무시고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 프랑스 파리 현지 분위기가 사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지금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도 이 연금 개혁 반대하는 총파업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3주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 번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노조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서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좀 휴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네. 약간 완화된 건 있지만 여전히 계속 파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통 대란, 이게 이제 굉장히,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 1월까지도 계속 이어질 그런 전망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사실 소장님께서 프랑스 파리에 연말에 가신다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낭만적으로 보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파리 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렌트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렌트카 비용도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비용이 치솟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같은 경우 지금 3대에 2대꼴 정도로 이제 운행 중이거나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기차, 비행기 이런 것들도 이제 배차 간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택시라든가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우버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네. 이 우버 같은 경우도 평소보다 가격이 2배, 3배까지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제 차량을 아무래도 이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늘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중교통도 그렇고 그러면 일반 상점이나 그런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파업이 진행 중인가요? 그런 일반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파업과 이제 관련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교통수단이 가장 많이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경찰 노조,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그 다음에 교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파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소장님 파리 가셔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모이는 시위 현장도 혹시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다른 이제 급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위 현장을 피해 다니다 보니까, 직접 시위 현장을 직접 취재할 그럴 기회는,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지난 토요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 이후에 받게 될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는 네네.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순간부터 매달 6,000유로의 특별연금을 수령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774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이 돼요. 네. 헌법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이제 위원직도 얻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급여로 따지자면은
한 달에 13,500유로를 이제 지급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월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포기하겠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자신도 나서겠으니 이제 노조도 받아달라. 이런 의미였는데 네. 사실 그 노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 평가를 절하하는 그런 그 양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대선에 나섰던 후보 중에서, 그러니까 라이벌 후보였죠. 장르 멜랑숑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연금 포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누리는 자유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6,000유로 연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여유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럴 수도 없다. 그게 무슨 의미냐? 나는 퇴직을 포기하겠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좀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네. 그러면 뭐 그 노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절하를 한다면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발표가 딱히 시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총 파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까지도 이어지고 1월 9일 날 이제 가장 큰 시위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시위에 그리고 파업에 어떤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관철하려고 하는 그 연금 개혁의 요지는 어떤 건가요? 그 연금 제도가 프랑스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데 네. 복잡하다는 것이 이제 뭐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의미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연금 체계가 아주 직종마다 다른데 그 이유가 사실은 직종마다 근무 어떤 환경이 다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일괄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하나의 체계로 통일하겠다. 이것이 이제 주된 골격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포인트 적립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쌓아놓은 포인트 이것으로 결국은 연금을 이제 받게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개혁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포인트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 부분을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노조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한번 자기 경우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 포인트 적립으로 정부의 일괄적인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할 경우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62세가 이제 정년 퇴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것보다 2년을 더 일을 해야 그러니까 64세까지 일을 해야 연금이 현재 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제 깎이지 않는 그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결국은 정년이 늘어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직종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전부 받는 것이 연체계인데 네. 예를 들자면은 지하철 노동자의 경우에 지하철에서 일을 하면 대부분이 이제 시간의 근무를 지하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악한 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다른 직종보다 조기 퇴직이 가능하게 된 건데 근데 그거를 개정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이제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교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근속 기간 10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급여가 제일 높겠죠.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평균으로 연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초임 때부터 20대 초임 때부터 계산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연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예상한 정년보다 훨씬 더 일을 몇 년을 더 해야 연금이 안 깎인다고 생각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늘어가는 연금 적자를 만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수령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거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죠. 이 개혁안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지금 노조들도 연금 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프랑스가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 중에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 또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연금 체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보기에 이 정부는 이 시민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해 있었던 노란 조끼 운동, 그때도 사실 마찬가지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는 조세 제도를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상위 1%의 부자들, 그다음에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그런 조세 개혁으로 인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시민들이 반대를 했던 건데 이번 경우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대통령이 자신도 연금을 포기하겠다, 특별연금을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특별연금을 포기하고 그러고도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는데 자신이 모은 포인트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멋있는 포기 선언 같은 할 자유마저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빈부의 격차만큼 이 손해 분담의 격차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연금제 개혁에 있어서도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개혁 자체의 문제는 없으나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저희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연금 개혁안 그리고 현재 프랑스 상황은 어떤지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한국엔 언제 오시나요? 한국에는 이번 연말에 31일 날 도착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